그 일이 터지고 나서 1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양치하다가 입안에서 실오라기 하나만 느껴져도 헛구역질을 합니다. 노원구의 그 싼 매물에 눈이 멀어 계약했던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입니다. 문제는 계약하던 날부터 시작이었어요. 집주인 아저씨가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서 계속 눈을 못 마주치시더라고요. 60대쯤 되셨을까? 얼굴이 누렇게 뜬 분이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 손을 확 잡으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절대 옥상 올라가지 마세요.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계약금 얼마 받았다. 월세 며칠까지 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없이 그게 먼저였죠. 저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분이 또 제 손을 세게 쥐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로요. 절대 올라가면 안 돼요. 두 번째였어요. 소나기 힘이 장난 아니게 세서 손등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거든요. 근데 세 번째가 진짜 이상했어요. 계약서에 도장 다 찍고 열쇠 건네주시면서 제 귀에 대고 속삭이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밤에 물소리 들려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절대 옥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때 뭔가 오싹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니, 물소리가 왜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왜 옥상을 그렇게 3번씩이나 강조하시는 건지. 근데 저는 그냥 노인네가 좀 이상하신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보증금도 이미 넣었고 이사 날짜도 잡혀 있었거든요. 이사한 날은 2024년 12월이었어요. 날씨가 꽤 추웠는데 짐 옮기느라 땀을 뻘뻘 흘렸죠. 5층 건물에 제가 들어간 곳은 3층 302호였어요. 복도가 좁고 긴 구조였는데 형광등이 깜빡거리면서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뭔가 을씨년스러운 느낌이었지만 오래된 빌라면 다 그렇잖아요.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원룸치고 넓었고 창문도 커서 햇빛이 잘 들어왔거든요. 근데 묘하게 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겨울인데도 벽지가 축축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손으로 만져봤는데 젖어있진 않았지만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짐을 대충 풀고 저녁 때쯤 됐을 때 손을 씻으려고 욕실에 들어갔어요.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나오기 전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뚝뚝뚝. 파이프 안에서 나는 소리였는데 그냥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누가 파이프 안쪽에서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였거든요. 규칙적이면서도 묘하게 불규칙한 리듬이었어요. 뚝뚝뚝뚝뚝뚝뚝.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투명한 물이었는데 뭔가 냄새가 났어요. 하수구 냄새가 아니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썩은 냄새?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뭔가 오래 물에 잠겨있던 것 같은 냄새였어요. 코를 찌르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확실히 평범한 수돗물 냄새는 아니었죠. 손을 씻는데 배수구를 보니까 거기서도 그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배수구 뚜껑을 들춰봤더니 검은 찌꺼기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더라고요. 오래된 빌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청소하면 되지 뭐. 근데 그날 밤 처음으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밤 11시쯤이었을까요? 샤워를 하려고 욕실에 들어갔어요. 물을 틀고 온도를 맞추는데 세면대 거울에 김이 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거울을 손으로 쓱 닦았는데 그 순간 뭔가 보였어요. 검은 머리카락 한 올. 세면대 안쪽에 떠다니고 있었어요. 긴 머리카락이었는데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게 아니라 물속에서 천천히 흐물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요. 저는 에이, 전 세입자 거겠지 하고 손으로 건져냈어요. 근데 만지는 순간 느낌이 이상했어요. 머리카락이 촉촉하고 미끌거렸는데 물에 젖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질감인 것 같았거든요. 뭐랄까, 살아있는 뱀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휴지에 싸서 버리고 샤워를 했어요.
샤워하는 내내 환풍구에서 바람 소리가 났는데 그것도 좀 이상했어요. 윙 마이너스 하는 기계음이 아니라 휘잉 마이너스 하는 소리였거든요. 마치 누가 숨을 길게 내쉬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환풍구를 올려다 봤더니 거미줄이 잔뜩 쳐 있었어요. 그 거미줄들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그런 소리를 내는 것 같았죠. 샤워를 마치고 나왔는데 또 이상한 게 있었어요. 냉장고 뒤쪽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냉장고를 살짝 당겨봤더니 벽과 냉장고 사이에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어요. 메모지였어요. 볼펜으로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022년 3월 15일. 그게 전부였어요. 날짜만 적혀 있었죠. 아래쪽에 뭔가 더 쓰여 있었던 것 같은데 물에 젖었는지 번져서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종이를 만지니까 축축했거든요. 냉장고 뒤라서 습기가 찬 건지 아니면 원래 젖어 있었던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메모지를 보는 순간 뭔가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2022년 3월 15일.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는 몰랐지만 왠지 모르게 그 날짜를 기억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라고요. 메모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해서 금방 잠들 줄 알았는데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천장을 보고 있는데 위층에서 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찰랑찰랑. 물이 출렁이는 소리였어요. 누가 욕조에 물을 받는 건가 싶었는데 한밤중에. 그리고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벽이 얇은 건가 싶어서 그냥 귀를 막고 자려고 했죠. 근데 그 소리가 멈추질 않더라고요. 찰랑찰랑찰랑. 계속해서 물이 출렁이는 소리가 났어요. 30분, 1시간 계속 똑같은 소리가 반복됐어요. 화가 나서 천장을 향해 빗자루로 쿵쿵 쳤어요. 그 순간 소리가 딱 멈췄어요. 고요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제 숨소리만 들릴 정도였죠. 이제야 잠들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정확히 3분 뒤에 다시 시작됐어요. 찰랑. 이번엔 더 천천히, 더 규칙적으로요. 마치 제가 빗자루로 친 걸 알고 일부러 더 또렷하게 들리도록 하는 것 같았어요.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은 거의 못 잤어요. 새벽 4시쯤 돼서야 물소리가 멈췄거든요.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저는 옥상에 있었어요. 가본 적도 없는 옥상인데 왜 꿈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옥상 한가운데 커다란 물탱크가 있었고 그 물탱크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어요. 투명한 물이 아니라 검붉은 물이었죠. 물탱크 옆에 누군가 서 있었는데 뒷모습만 보였어요. 긴 검은 머리를 한 여자였어요. 젖은 머리가 축 늘어져서 등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얼굴을 보려는 순간 깼어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고 숨이 가빠졌어요. 핸드폰을 봤더니 오전 7시였어요. 창문 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악몽이었다고. 그냥 이사 온 첫날이라 예민했던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근데 욕실 가서 세수하려고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과 함께 또 나왔어요. 검은 머리카락. 이번엔 한 올이 아니었어요. 서너 올이 엉켜서 나왔거든요. 물에 젖어서 서로 들러붙어 있었는데 배수구망에 걸려서 흐물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손이 얼어붙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꼈어요. 이게 그냥 오래된 빌라의 배관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손을 떨면서 머리카락을 건져냈는데 휴지로 감쌀 때 촉감이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차갑고 미끄럽고 축축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매일 밤 수돗물에서 머리카락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정말 매일 밤이었어요. 수돗물을 틀 때마다 머리카락이 나왔거든요. 처음엔 한두 올씩이었는데
점점 양이 많아지더라고요. 셋째 날엔 서너 올, 나흘째엔 5, 6올, 일주일쯤 지나니까 배수구망에 머리카락이 뭉텅뭉텅 걸려 있었어요.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배관 문제라고 계속 자기 최면을 걸었어요. 오래된 빌라니까 배수관에 머리카락이 쌓여 있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죠. 근데 이상한 건 그 머리카락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길이도 색깔도 질감도요. 전부 검은색 생머리였는데 길이가 한 50cm쯤 되는 것 같았어요. 물에 젖어서 축 늘어진 채로 배수구에 걸려 있으면 마치 누가 일부러 집어넣은 것처럼 보였어요. 밤마다 샤워하기 전에 배수구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어떤 날은 머리카락이 없기도 했거든요. 오늘은 괜찮네 하고 안심하며 샤워를 하는데 물을 틀면 배수구에서 슬금슬금 기어 올라오듯이 머리카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살에 떠밀려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배수구 구멍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 봤을 때 소름이 쫙 돋았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샤워기를 들고 있던 손이 부들부들 떨렸거든요. 그리고 냄새요. 처음엔 몰랐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욕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곰팡이 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썩은 냄새 같기도 하고 설명하기 힘든데 코를 찌르는 축축하고 텁텁한 냄새였어요. 환풍기 틀어도 소용없었고 락스로 청소해도 1~2시간 지나면 또 그 냄새가 났어요. 제일 심할 때는 밤에 자다가 그 냄새 때문에 깬 적도 있었어요. 코를 막을 정도로 지독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새벽 3시만 되면 천장에서 물소리가 다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뚝뚝뚝. 처음엔 그냥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오래된 빌라니까 어디선가 물이 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소리가 너무 규칙적이더라고요. 정확히 3초 간격으로 뚝뚝뚝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시계 초침 소리처럼 일정했어요. 저는 5층 옥탑방에 살았거든요. 제 위는 옥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엔 옥상에 있는 물탱크에서 물이 새는 건가 싶었어요. 근데 낮에 올라가서 확인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물탱크도 멀쩡하고 바닥도 말라있고 물이 샐 만한 곳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밤만 되면 정확히 새벽 3시만 되면 그 소리가 들렸어요. 뚝뚝뚝 제 침대 바로 위, 천장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귀를 막아도 들렸고 이불을 머리 위까지 덮어 씌워도 들렸어요. 오히려 이불 속에서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았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참다 못해 핸드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어요. 새벽 3시 정각에 녹음 버튼을 누르고 천장을 향해 핸드폰을 들이댔죠. 분명히 들렸어요. 뚝뚝뚝 하는 물소리가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녹음 파일을 재생해보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백색 소음 같은 것만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어요. 손발이 얼어붙었어요. 내가 환청을 듣는 건가 싶었죠. 근데 그날 밤에도 또 들렸고 그 다음날 밤에도 들렸어요. 매일 새벽 3시, 정확히 3시가 되면 그 소리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 물소리 사이사이로 다른 소리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흥흥. 누군가 낮게 흐느끼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여자 목소리 같았는데 너무 작고 희미해서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뚝흥 뚝흥 뚝 이렇게 들렸거든요. 물소리 하나, 울음소리 하나, 번갈아 가면서요. 그때부터 저는 새벽 3시가 되기 전에 잠들려고 애를 썼어요. 귀마개를 하고 자거나 유튜브로 백색 소음을 크게 틀어놓고 자거나 했죠. 근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깊이 자도 새벽 3시 정각에는 눈이 떠지더라고요. 마치 누가 깨우는 것처럼요. 그러면 천장에서 뚝흥 뚝흥 소리가 들렸어요. 어느 날은 너무 무서워서 불을 환하게 켜고 잤어요. 방 안의 모든 전등을 다 켰죠. 근데 새벽 3시에 눈을 뜨니까 방 안이 어둠침침한 거예요. 분명히 불을 다 켜놨는데
다 꺼져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터질 것 같았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전등 스위치를 확인했는데 스위치는 켜진 상태였어요. 근데 전등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 손전등을 켜서 방안을 비췄는데 천장의 전등들이 전부 깜빡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불규칙하게요. 그리고 그 깜빡이는 사이사이로 뚝흥 뚝흥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은 결국 아침까지 한숨도 못 잤어요. 그리고 욕실이요. 욕실도 진짜 이상했어요. 거울이 항상 뿌옇게 김이 서려 있었거든요. 샤워한 지 한참 지나서도, 아니 샤워를 안 한 날도 거울에는 김이 가득했어요. 휴지로 닦으면 잠깐은 깨끗해지는데 10분만 지나면 또 뿌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환기가 안 돼서 그런가 싶어서 환풍기를 계속 틀어놨어요. 근데 소용없었어요. 거울은 항상 김이 서려 있었고 그 김 너머로 제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소름 돋는 걸 발견했어요. 거울에 김을 닦았는데 손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제 손자국이 아니었어요. 훨씬 작았고 손가락이 가늘었거든요. 여자 손 같았어요. 그리고 그 손자국 옆에 뭔가 글씨 같은 게 써져 있었어요. 살려. 딱 2글자만요. 거울의 김에 손가락으로 쓴 것처럼 흐릿하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손을 떨면서 휴지로 다시 닦았는데 닦으면 닦을수록 글씨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어요. 살려줘. 이번엔 3글자였어요. 조가 추가된 거예요.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황급히 욕실 문을 열고 나왔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그날부터 욕실 거울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세수할 때도 양치할 때도 고개를 숙이고 거울을 안 보려고 했죠. 근데 이상하게도 눈이 자꾸 거울로 가더라고요. 보지 말아야지, 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거울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울 속에 뿌연 김이 가득했고 그 김 너머로 뭔가가 어른거렸어요. 제 얼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은 거울 속에서 제 뒤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제 어깨 너머로 서 있는 것 같았거든요. 머리카락이 축축하게 젖어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확 돌렸는데 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거울을 보니까 그 그림자도 사라져 있었어요. 근데 거울 아래쪽 세면대 바닥에 물웅덩이가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는 없었거든요. 물이 똑똑 떨어진 것처럼 동그란 물웅덩이가 여러 개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머리카락이 쭉 뼈섰어요. 빨래도 이상했어요. 빨래를 하면 항상 곰팡이 냄새가 났거든요. 처음엔 세탁기가 더러운 줄 알고 세탁조 클리너로 청소를 했어요. 근데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냄새가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빨래를 꺼내면 옷에서 축축하고 텁텁한 냄새가 났어요. 물에 오래 잠겨있던 것 같은 냄새요. 다시 빨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제를 2배로 넣고 헹굼을 3번 했는데도 그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건조까지 시켰는데도 옷을 입으면 어디선가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그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어요. 그러다가 2주쯤 지났을 때 저는 옆집 아저씨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다른 집도 배수구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냐고, 밤에 이상한 소리 들리냐고요. 아저씨는 멀쩡하다고 했어요. 전혀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나저나 자네 집 예전에 여자 세입자 살았던 데 아니야? 한 3년 전쯤. 네?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때 좀 소란스러웠거든.
그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집주인도 찾고 경찰도 왔었는데 결국 못 찾았지. 짐은 다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쏙 사라진 거야. 귀가 멍멍했어요. 아저씨 말이 계속 들렸는데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리기만 했어요. 한동안 그 집 비어 있었어. 아무도 들어오려고 안 하더라고. 자네가 들어온 거 보니까 집주인이 싸게 내놨나 보네? 조심해. 밤에 혼자 있으면 으스스하잖아. 하하. 아저씨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쳐다봤어요. 새벽 3시가 되기를 기다렸어요. 아니, 기다린 게 아니라 그냥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시계를 보니까 2시 58분이었어요. 2분 남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났어요. 2시 59분. 천장의 갈색 물얼룩을 쳐다봤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침대 바로 위 천장에 동그란 얼룩이 있었거든요. 곰팡이인지 물이 샌 자국인지 모르겠지만 갈색으로 번져 있었어요. 3시 정각. 뚝! 물소리가 들렸어요. 천장에서요. 그 갈색 얼룩에서요. 뚝! 다시 들렸어요. 뚝! 그리고 그때 천장의 얼룩이 점점 퍼지는 것 같았어요. 조금씩 천천히 동그랗게 번지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위에서 물을 붓는 것처럼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뒤로 물러섰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면서요. 뚝! 흥! 뚝! 물소리와 울음소리가 번갈아가며 들렸어요. 그리고 천장의 얼룩에서 진짜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투명한 물방울이 아니었어요. 탁하고 누런 빛이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물방울을 보니까 뭔가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손을 떨면서 핸드폰 손전등을 켜서 바닥을 비췄는데 그 물방울 속에 까만 머리카락 한 올이 떠 있었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은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천장에서 떨어진 그 누런 물방울과 머리카락을 휴지로 닦아냈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제대로 못 닦을 정도였거든요. 그래도 저는 계속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아냐, 착각이야. 그냥 오래된 배관에서 녹물이 나온 거고 내 머리카락이 천장에 붙어 있었던 거야. 근데 제 머리카락은 짧은 남자 머리잖아요. 그 머리카락은 명백히 길고 검은 여자 머리였는데 말이죠. 며칠 동안 수돗물을 안 마시고 편의점에서 생수만 사 먹었어요. 씻을 때도 최대한 물을 적게 쓰려고 했고요. 근데 이상하게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배수구에서 자꾸 긴 머리카락이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못 본 거겠지 하고 집게로 집어서 버렸는데 다음날 또 나오고 그 다음날도 나오더라고요. 매일 청소하는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3시의 물소리는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울음소리 같은 게 아니라 진짜 명백하게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였거든요. 흐흑흐흑 하는 소리가 천장에서 들리면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어요. 근데 이불을 뒤집어 쓰면 쓸수록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누가 제 귀 바로 옆에서 우는 것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출근하려고 하는데 빌라 입구에 경찰차 2대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구급차도 와 있었어요. 저는 처음엔 누가 싸웠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이 빌라가 오래되긴 했어도 별일 없는 조용한 동네였으니까요. 근데 1층에서 옆집 할머니가 다른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게 들렸어요. 옥상에서 시체가 나왔대. 물탱크 안에서.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할머니 옆으로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저기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아침에 옥상 물탱크 점검하러 온 수리기사가 발견했대. 물탱크 뚜껑 열었더니 여자 시체가 둥둥 떠 있었다잖아.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할머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꾸만 입안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목구멍이 간질간질하고 뭔가 올라오는 것 같았죠.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마신 물이, 씻은 물이 전부 그 물탱크에서 나온 거잖아요. 경찰들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옥상에서 형사들이 내려오는 게 보였는데 다들 인상을 찌푸리고 있더라고요. 한 형사가 마스크를 벗으면서 동료한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패 상태 봐서는 최소 석 달은 됐을 거야. 석 달. 제가 이 빌라에 이사 온 게 딱 석 달 전이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사 온 순간부터 이미 그 여자가 물탱크 안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매일 마시고 씻고 요리할 때 쓰던 물이 전부 그 시체가 담긴 물에서 나온 거였어요.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급하게 빌라 뒤편으로 뛰어가서 울타리를 붙잡고 토할 것 같았는데 막상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헛구역질만 계속했어요. 근데 토하려고 고개를 숙였을 때 바닥에 떨어진 물웅덩이가 보였어요. 누가 물을 엎질렀는지 아니면 빗물인지 그 물웅덩이 안에 까만 머리카락이 몇 올 떠 있었어요. 제정신으로 돌아온 건 오후쯤이었어요. 빌라 앞에는 여전히 경찰 통제선 테이프가 쳐져 있었고 노란색 테이프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주민들이 모여서 수군수군 얘기하는 게 들렸어요. 20대 여자였대. 신원 확인 중이래. 어떻게 물탱크에 들어갔을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원룸 현관문을 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화장실로 직행했죠. 세면대를 보는데 배수구가 자꾸만 눈에 밟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배수구 뚜껑을 열어봤어요. 그 안에서 머리카락 덩어리가 나왔어요. 진짜 엄청난 양이었어요. 배수구가 막힐 정도로 긴 검은 머리카락이 뭉쳐 있었거든요. 저는 손이 떨려서 그걸 제대로 만질 수도 없었어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그 머리카락 덩어리를 멍하니 보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입니다. 잠깐 조사 좀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후다닥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었더니 형사 2명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수첩을 들고 있었고요. 이 건물에 사시는 분들한테 간단히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최근 몇 달 동안 이상한 소리나 냄새 같은 거 못 느끼셨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형사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어서 결국 입을 열었어요. 저 새벽 3시쯤 되면 물소리가 들렸어요. 천장에서요. 형사 2명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이었죠. 물소리요? 어떤 물소리였는데요? 똑똑하고 떨어지는 소리요. 그리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가끔 여자가 우는 것 같은 소리도 들렸어요. 형사가 수첩에 뭔가를 적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들이 돌아가려는데 한 명이 뒤돌아서 물었어요. 참, 혹시 수돗물 쓰실 때 이상한 점 없으셨어요? 색깔이 탁하다거나 냄새가 난다거나. 저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머리카락이 자꾸 나왔어요. 배수구에서도 나오고 수돗물에서도 나오고. 형사가 표정을 굳혔어요. 머리카락이요? 네, 긴 검은 머리카락이요. 형사들이 또 서로 쳐다봤어요. 이번엔 좀 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혹시 지금 그 머리카락 남아있나요? 저는 화장실을 가리켰어요. 형사들이 따라 들어와서 배수구를 확인했죠. 제가 방금 꺼내놓은 머리카락 덩어리를 보더니 한 명이 일회용 장갑을 끼고 비닐봉투에 담았어요. 이거 증거물로 가져가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형사들이 나가고 나서
저는 다시 혼자 남았어요. 근데 이제 이 방에 있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수도꼭지를 볼 때마다, 배수구를 볼 때마다, 천장을 볼 때마다 그 물탱크 안에 떠 있었을 시체가 떠올랐거든요. 저녁이 되자 빌라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뉴스 촬영팀까지 와 있더라고요. 리포터가 카메라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 게 들렸어요. 이곳 노원구의 한 빌라 옥상 물탱크에서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저는 커튼을 확 닫아버렸어요. 근데 커튼을 닫는 순간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뭔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급하게 고개를 돌렸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저는 창문에 다시 제 모습을 비춰봤어요. 분명히 제 뒤에 뭔가 있었거든요. 희미하게 머리카락이 젖어서 축 늘어진 여자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으악! 저는 소리를 지르며 뒤로 넘어졌어요. 등을 벽에 부딪혔는데도 아픈지 몰랐어요. 그냥 숨만 거칠게 쉬면서 창문을 쳐다봤죠. 이제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냥 제 모습만 흐릿하게 비칠 뿐이었어요. 착각이야, 착각이라고. 저는 중얼거리면서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서는 순간 제 손에 뭔가 묻어있는 게 느껴졌어요. 손을 펼쳐보니까 까만 머리카락 한 올이 손바닥에 찰싹 붙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 목이 타들어가도 참았죠. 대신 편의점에서 산 생수병을 옆에 두고 조금씩 마셨어요. 화장실도 안 갔어요. 무서워서요. 새벽 2시쯤 되니까 너무 졸려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3시가 되자마자 또 깼어요. 그 물소리 때문에요. 똑똑똑. 천장에서 들리는 물방울 소리. 근데 오늘은 달랐어요. 물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물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천장의 얼룩진 부분에서 누런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제 이마로요. 차가운 물방울이 이마에 떨어지는 느낌에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손으로 이마를 닦았더니 손에 누런 물이 묻었어요. 그리고 그 물에서 역한 냄새가 났어요. 썩은 고기, 썩는 냄새 같은 거요. 으웩.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갔죠. 변기에 얼굴을 쳐박고 토하려고 했는데 변기물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변기물 속에 머리카락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머리카락이요. 마치 누가 머리를 싹둑 잘라서 변기에 버린 것처럼 검은 머리카락이 물속에서 물결치듯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뒷걸음질 치다가 세면대에 등을 부딪혔어요. 그때 세면대 수도꼭지에서 물이 스르륵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틀지도 않았는데요. 물이 나오더니 배수구로 흘러내렸어요. 근데 그 물이 투명하지 않았어요. 뿌옇고 탁한 물이었죠. 그리고 그 물에서 손가락이 나왔어요. 여자 손가락이요. 하얗고 퉁퉁 부른 손가락이 배수구에서 스르륵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물에 오래 잠겨 있었던 것처럼 피부가 쭈글쭈글하고 창백했어요. 으아!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화장실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거실로 뛰쳐나왔는데 거실 천장에서 물이 줄줄 새고 있었어요. 천장 전체에서 누런 물이 비처럼 떨어지고 있었죠. 그 물 사이로 긴 검은 머리카락이 천장에서 축 늘어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마치 물탱크 안에서 누군가 머리를 밑으로 쳐박고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처럼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그냥 천장만 쳐다봤어요. 물이 계속 떨어지는데 그 검은 머리카락도 계속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급하게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복도에 나와서 한참을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죠. 그날 밤은 친구 집에서 자고 다음날 낮에 집주인한테 전화했어요. 긴급히 물탱크 점검 좀 해달라고요.
집주인도 이상하다 싶었는지 바로 그날 오후에 전문 업체를 불렀더라고요. 옥상 물탱크를 열었는데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물탱크 안에서 여자 시체가 나왔거든요. 경찰이 와서 조사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언론에도 보도되고 빌라 주민들 전체가 패닉 상태였죠. 부검 결과 그 여자는 이미 3개월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실종 신고됐던 20대 여성이었는데 옥상 물탱크에 들어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 동안 우리 모두가 그 물을 마시고 씻고 생활했던 거잖아요. 경찰 조사 끝나고 물탱크는 완전히 새 걸로 교체됐어요. 배관도 다 청소했고요.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밤부터였어요. 오히려 더 이상한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물탱크 청소하고 새벽에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어요. 썩은 냄새, 아니 정확히는 물에 오래 불린 시체 냄새 같은 거였어요. 낮에는 전혀 그런 냄새 없었는데 말이죠. 뭐지? 저는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켰어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냄새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새벽 3시쯤 됐을까요? 또 그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물탱크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소리가 훨씬 더 크고 명확했거든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물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규칙적이고 천천히요. 똑똑똑. 그리고 그 소리 사이사이로 뭔가 다른 소리도 들렸어요. 여자가 흐느끼는 듯한 울음소리였죠. 흑흑.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시체를 꺼냈는데 왜 아직도 이러는 거냐고요.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어요. 그런데 그때 천장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쿵. 누군가 천장을 구르는 소리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뭔가 무거운 게 천천히 끌려가는 소리 같았죠. 마치 사람이 바닥을 기어가는 것처럼요. 쿵쿵쿵. 소리가 점점 제 방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끼면서도 꼼짝하지 못했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30분쯤 지났을까요? 소리가 멈췄어요. 딱 제 방 천장 바로 위에서요. 고요했어요. 너무 조용했죠.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뚝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또 뚝뚝. 저는 천천히 이불을 걷어내고 위를 쳐다봤어요. 천장에서 검은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제 침대 바로 옆 바닥에 물이 고이고 있었죠. 미친. 저는 벌떡 일어나서 전등을 켰어요. 그런데 천장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자국도 없고 젖은 흔적도 전혀 없었어요. 근데 바닥에 고인 물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물 위로 긴 머리카락 한 가닥이 떠 있었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았죠. 옥상에 올라가서 직접 물탱크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신 나간 생각이었지만 그게 아니면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새벽 3시 반쯤 저는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칠흑같이 어두웠죠. 비상구 쪽 초록불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게 느껴졌거든요. 5층 옥상 출입문 앞에 섰을 때였어요. 문틈 사이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분명히 물탱크는 교체됐고 청소도 다 끝났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왜 물이 새는 거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옥상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그런데 잡는 순간 문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흑흑 왜 아무도 날 찾아주지 않았어. 여자 목소리였어요.
선명하고 또렷한 울음소리가 문 바로 뒤에서 들렸죠. 저는 비명을 삼키고 뒤로 물러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죠. 그리고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문을 잠그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거든요. 그런데 찰랑찰랑 욕실 쪽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욕실에서 걸어다니는 소리 같았어요. 맨발로 물 위를 걷는 소리요. 찰랑찰랑찰랑.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욕실에서 복도로, 그리고 제 방문 쪽으로요. 똑똑똑. 이번엔 방문 앞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젖은 채로 제 방문 앞에 서 있는 거였죠. 저는 이불 속에서 숨도 못 쉬고 있었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멍멍했죠. 그때 방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드르륵 드르륵. 분명히 문은 잠갔는데요. 그런데 손잡이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찰칵. 문이 열렸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려다가 목이 막혀서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냥 이불 속에서 눈만 질끈 감았죠. 찰랑찰랑. 젖은 발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천천히 제 침대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똑똑똑. 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침대 바로 옆에서 멈췄죠. 고요했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차가운 물이 제 손등에 떨어졌어요. 똑. 저는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욕실 쪽을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죠. 그런데 욕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제가 끈 게 분명한데요. 저는 천천히 욕실로 다가갔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지만 확인을 해야 했거든요. 욕실 문을 열었을 때 거울에 제가 비쳤어요. 그런데 거울 속 제 뒤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긴 검은 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제 바로 뒤에 서 있었죠. 얼굴은 축 처진 젖은 머리카락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여자의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으아! 저는 소리를 지르며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텅 빈 욕실이었죠. 그런데 다시 거울을 봤을 때 그 여자가 거울 속에 그대로 있었어요. 이번엔 고개를 천천히 들고 있었죠.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창백한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 코, 입. 그 여자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거울 속에서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벌렸어요. 입 안이 온통 검었어요. 이빨도 잇몸도 혀도 전부 시커멓게 썩어 있었죠. 그 입에서 검은 물이 주르륵 흘러나왔어요. 거울 속 그 여자의 입에서 계속 검은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검은 물이 거울 표면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글씨가 써지기 시작했어요. 왜 아무도 날 찾지 않았어. 글씨가 완성되는 순간 집안 모든 수도꼭지에서 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쾅! 욕실 세면대에서, 변기에서, 주방 싱크대에서, 심지어 세탁기 호스에서도 물이 분수처럼 솟아올랐어요. 검은 물이요. 물이 순식간에 바닥을 가득 채웠어요. 발목까지 차오르고 종아리까지 차오르고 저는 비명을 지르며 현관문 쪽으로 뛰었어요. 그런데 물이 너무 빨리 차올라서 제대로 뛸 수가 없었거든요. 무릎까지 차올랐을 때 뒤에서 손이 제 발목을 잡았어요. 차갑고 축축하고 미끄러운 손이었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물속에서 그 여자가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검은 물속에서 창백한 얼굴만 떠 있었죠.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검은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입이요. 살려주세요. 제가 비명을 지르는 순간
그 여자가 저를 물속으로 끌어당겼어요. 저는 물속으로 빠졌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온통 검은 물뿐이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손이 저를 만지고 있었어요. 차갑고 축축한 손들이 제 팔을, 다리를, 얼굴을 쓰다듬고 있었죠. 그리고 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아무도 날 찾지 않았어? 3개월 동안 혼자. 너무 외로웠어. 이제 넌 날 떠날 수 없어. 저는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숨이 안 쉬어졌거든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거든요. 손목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요. 누가 제 목을 조른 것처럼요.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집을 뛰쳐나왔어요.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신발도 한 짝만 신은 채로요. 복도를 뛰어갈 때 계단 쪽에서 뭔가 쿵쿵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절대로요. 새벽 4시, 가까운 24시간 찜질방에 들어갔어요. 프론트 직원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정말 무서웠어요. 입술은 파래 있고 눈은 충혈돼서 빨갛고 머리카락은 물에 젖어서 축축 늘어져 있었거든요. 마치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같았어요. 그날 밤 찜질방 수면실에서 한숨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여자 얼굴이 보였거든요. 시퍼렇게 부어오른 얼굴, 텅 빈 눈구멍, 입에서 주르륵 흘러나오는 검은 물. 너는 못 가. 귓가에 계속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차갑고 축축한 손이 제 목덜미를 만지는 것 같았고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짐을 싸야 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온 집안이 물바다였어요. 욕실에서 물이 콸콸 넘쳐 흘러서 거실까지 다 젖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수도꼭지는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도 물은 계속 넘쳐나고 있었죠. 배수구에서 역류하는 것 같았어요. 검고 탁한 물이 보글보글 올라오면서요. 저는 그냥 집주인한테 전화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겠습니다. 보증금은 필요 없으니까 계약 해지해주세요. 뭐? 갑자기 무슨 지금 물 새는 거 수리해드릴게요. 싫어요. 여기 못 살겠어요. 제발 계약만 해지해주세요. 저는 거의 울먹이면서 소리쳤어요. 집주인은 황당해하면서도 알겠다고 했죠. 그날 오후 짐을 대충 챙겨서 나오는데 옆집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그새 얼마나 고생했길래 귀신이라도 본 것 같네. 할머니, 혹시 이 집에 무슨 일 있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푹 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3년 전에 말이야. 3층에 살던 젊은 여자가 실종됐었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집에도 안 들어오고 직장에도 안 나가고 경찰이 수색도 했는데 못 찾았거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데요? 키가 크고 머리가 길었지. 맨날 혼자 사는 게 외로웠는지 밤에 옥상에 자주 올라갔다더라고. 별 보는 걸 좋아했대.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짐도 다 버리고 그냥 나왔죠. 그리고 한 달 뒤 뉴스를 보다가 알았어요. 그 빌라 옥상 물탱크에서 여자 시체가 발견됐다고요? 3년 전 실종된 그 여자였대요. 경찰 추정상 자살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물탱크 안으로 들어갔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았대요. 뚜껑은 밖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제가 3개월 동안 마신 물이 그 물탱크에서 나온 물이었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 그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이제 6개월이 됐어요.
노원구에서 멀리 떨어진 강남 쪽 원룸이에요. 깨끗하고 새 건물이고 관리도 잘 되는 곳이죠.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계속돼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한 달 정도는 정말 평화로웠거든요. 이제 끝났구나. 악몽이 끝났어 싶었죠. 그런데 이사 온 지 딱 2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샤워를 하고 있는데 배수구에서 뭔가 올라오는 거예요. 물과 함께 천천히 올라오는 긴 머리카락이요. 아니 설마. 저는 비명을 지르며 샤워기를 던졌어요. 그런데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한 올, 2올, 점점 더 많이요. 배수구를 가득 메울 만큼이요. 저는 급하게 샤워실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샤워를 못했어요. 찜질방 가서 씻었죠. 일주일 뒤 용기를 내서 다시 집에서 샤워를 했어요. 배수구를 계속 쳐다보면서요. 이상한 건 없었어요. 머리카락도 안 나오고요. 그때가 마지막이었나 보다. 안심하고 눈을 감고 샴푸를 감았는데 갑자기 물 온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따뜻하던 물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깜짝 놀라서 눈을 떴는데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이 검은색이었어요. 탁하고 검은 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냥 욕실 밖으로 기어 나왔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날 밤부터 또 시작됐어요. 새벽 3시만 되면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똑똑똑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요. 새 건물인데도요. 수도꼭지는 다 잠갔는데도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어요. 그런데도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아니, 점점 더 크게 들렸죠.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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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또 들렸어요.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가요. 흑흑. 저는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 나를 놔주지 않는 거야? 제발. 한 달 정도 그런 날들이 계속됐어요. 매일 밤 새벽 3시 물 떨어지는 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렸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졸고 실수하고 집중을 못하니까요. 상사한테 불려가서 경고도 받았어요. 자네, 요즘 상태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사실 말할 수도 없었어요. 누가 믿겠어요? 3년 전 물탱크에서 죽은 여자 귀신이 저를 따라왔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현관문이 조금 열려있는 거예요. 분명히 잠그고 나왔는데요. 누누구구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죠. 그런데 욕실 쪽에서 물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콸콸콸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 같은 소리요. 누가 들어온 거야? 저는 욕실 문 앞까지 갔어요. 손잡이를 잡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거든요. 후후.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문을 확 열었어요. 욕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수도꼭지도 잠겨 있었고요. 그런데 거울이 온통 김으로 뿌옇게 서려 있었어요. 마치 누가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를 한 것처럼요. 뭐지? 다가가서 거울을 닦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때 봤어요. 김이 서린 거울에 뭔가 쓰여 있는 걸요. 손가락으로 쓴 것 같은 글씨였어요. 삐뚤삐뚤하고 떨리는 글씨체로요. 고마워.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누가 쓴 거지?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글씨체가 익숙했다는 거예요. 전에 그 집 욕실 거울에 쓰여 있던 글씨랑 똑같았거든요. 그 외로워라고 쓰여 있던 그 글씨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등골이 오싹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섭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고마워라니 왜 고맙다는 거지? 저는 그날 밤 용기를 내서 거울을 향해 말했어요. 제가 뭘 한 건데요? 저는 아무것도. 대답은 없었어요. 그냥 고요했죠. 물소리도 안 들렸고 울음소리도 안 들렸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요. 모든 게 멈췄어요. 새벽 3시에도 물소리가 안 들렸어요. 배수구에서 머리카락도 안 올라왔고요. 거울에 글씨도 안 나타났어요.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처음에는 안심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이제 평화로울 거야. 근데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 갑자기 멈춘 거죠? 고마워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제가 뭘 해준 거예요? 가끔 밤에 이런 생각을 해요. 혹시 제가 그 여자의 외로움을 달래준 걸까요? 3개월 동안 그 집에 같이 있어주면서요. 아니면 그 여자가 제 새집까지 따라와서 또 한 달을 함께 보내면서 외로움이 풀린 걸까요? 아니면 이건 정말 무서운 생각인데 아직도 제 옆에 있는 건 아닐까요? 그냥 조용히 소리 없이 저를 지켜보면서요. 지금도요. 가끔씩 이상한 일들이 있거든요. 물을 마시려고 컵에 물을 따르면 투명한 물 속에 가끔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요. 눈을 깜빡이면 사라지는데 분명히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을 마실 때마다 컵을 여러 번 확인해요. 빛에 비춰보고 흔들어보고 냄새도 맡아보고요. 회사 사람들은 제가 결벽증이 생긴 줄 알아요. 그리고 거울이요. 저는 이제 집에 거울을 하나도 안 둬요. 화장실 거울도 다 떼어버렸어요. 면도는 손거울로 하고 옷 입을 때는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확인해요. 왜냐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느낌이에요. 누가 제 어깨 너머로 같이 거울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요. 샤워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저는 이제 샤워할 때 절대 눈을 감지 못해요. 샴푸할 때도 컨디셔너 할 때도 비누칠 할 때도 계속 눈을 뜨고 있어요. 눈을 감으면 뒤에서 누가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차갑고 축축한 손이 제 등을 만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샤워는 항상 5분 안에 끝내요. 빨리빨리 씻고 나오죠. 머리도 제대로 안 감아요. 대충 물로만 헹구고요. 회사 동료들이 물어봐요. 야, 너 요즘 왜 그래? 머리도 떡져 있고 얼굴도 안 좋고 좀 피곤해서. 항상 똑같은 대답이에요.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밤에 잘 때요. 저는 이제 불을 켜고 자요. 컴컴한 어둠 속에서는 못 자겠더라고요.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이불을 덮고 누워있으면 가끔 이불 밑으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드는 것 같아요. 발끝부터 천천히 올라오는 냉기요. 마치 누가 이불 속으로 같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벌떡 일어나서 불을 더 환하게 켜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유튜브 같은 거 켜놓고요. 사람 목소리가 들려야 덜 무서워요. 한 달 전쯤이었나요?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제가 그 빌라 옥상에 서 있는 거예요. 커다란 물탱크 앞에요. 뚜껑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검은 물이 철썩철썩 출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물 속에서 누가 천천히 올라오는 거예요. 시퍼렇게 부은 얼굴, 텅 빈 눈구멍, 축축하게 늘어진 긴 머리. 그 여자였어요. 여자가 물탱크 밖으로 기어나와서 저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는 거예요. 발을 질질 끌면서요. 축축축축. 너 고마워. 그 목소리를 듣고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깼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구나.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 여자는 떠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제 곁에 있는 거예요.
소리도 안 내고 모습도 안 보이고 그냥 있는 거죠. 가끔 밤에 이런 생각을 해요. 혹시 그 여자가 진짜로 저한테 고마워한 걸까? 3년 동안 물탱크 속에서 혼자 외로웠을 텐데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있어줘서 위로가 됐을까? 아니면 이건 저주일까요? 평생 저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려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어제도 그랬어요. 새벽 2시쯤 잠이 깨서 화장실에 갔는데 세면대 거울에 김이 서려 있는 거예요. 전 뜨거운 물을 틀지도 않았는데요. 그리고 그 김 위에 또 뭔가 쓰여 있었어요. 이번엔 미안해라고요. 저는 그 글자를 한참 쳐다봤어요. 손이 떨렸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뭐가 미안한 건데요. 대답은 없었어요. 그냥 김이 천천히 사라지면서 글자도 같이 지워졌죠. 요즘 제 친구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야, 너 완전 사람 바뀌었어. 무슨 일 있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누가 믿겠어요?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라고 둘러대죠. 회사에서도 문제가 커지고 있어요. 실수가 너무 잦아서 프로젝트에서 빠지라고 했거든요. 이러다 잘릴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요. 물 마실 때 의심하지 않고 샤워할 때 눈 감을 수 있고 밤에 편하게 잘 수 있는 그런 일상이요. 며칠 전에는 정신과에도 가봤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다 말했죠. 물탱크 이야기, 거울의 글씨, 새벽의 물소리. 선생님은 친절하게 들어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네요. 그때 경험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환각과 환청이 나타나는 거예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저는 약을 받아왔어요. 항불안제랑 수면제요. 먹으면 좀 나아질까요? 근데요, 이게 정말 환각일까요? 제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것일까요? 어젯밤에 수면제를 먹고 잤는데 새벽에 또 깼어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죠. 컵에 물을 따르는데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에 뭔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작고 하얀 조각들이요. 자세히 보니까 손톱이었어요. 여자 손톱이요. 매니큐어가 벗겨진 하얗고 부서진 손톱이요. 저는 컵을 떨어뜨렸어요.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물이 바닥에 쏟아졌죠. 바닥에 엎질러진 물을 보는데 그 물이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요. 물웅덩이가 꿈틀꿈틀 기어가는 것 같았어요. 제 발 쪽으로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어요. 등이 냉장고에 부딪혔죠. 그리고 들었어요. 부엌 어디선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같이 있어줘. 환청일까요? 약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 여자가 아직도 여기 있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지금 새벽 3시 15분이에요. 이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도 배수구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똑똑똑. 그리고 어디선가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도 들리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를 또 가야 할까요? 그런데 이사를 가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그 여자는 저를 따라올 테니까요. 무속인한테 가볼까요? 아니면 교회? 절? 근데 솔직히 무섭기만 한 건 아니에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여자가 정말 나쁜 짓을 하려던 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냥 너무 외로워서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했던 거 아닐까? 3년 동안 혼자 그 차갑고 좁은 물탱크 속에 있었다면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요? 아, 지금 또 들려요. 물소리가요. 그리고 혼자 두지 마. 이 목소리요. 어쩌면 저는 평생 이렇게 살게 될지도 몰라요. 그 여자와 함께요. 조용히, 소리 없이. 하지만 항상 제 곁에서요. 무섭기도 하지만 이제는 좀 익숙해진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혹시 원룸 구할 때는 꼭 확인하세요. 그 건물이 얼마나 됐는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물맛이 이상하면 절대 참고 살지 마세요. 진짜로요. 저는 이제 물을 거의 안 마셔요. 생수만 사 먹고 샤워도 거의 안 하고요. 이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지금도 욕실 쪽에서 물소리가 들려요. 누가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 같은 소리요. 가봐야 할까요?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모른 척 할래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모른 척 하면서 살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생수 사러요. 요즘 저는 매일 생수 6병씩 사요. 물 마시고 양치하고 세수하는데 다 생수를 쓰거든요. 계산하고 나오는데 편의점 알바생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네? 아니, 그냥 피곤해 보이셔서요. 집에 와서 거울 아니 핸드폰 카메라로 제 얼굴을 봤어요. 완전 말이 아니었어요.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고 뺨은 툭 꺼져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마가 전보다 넓어 보였어요. 체중도 많이 빠졌어요. 원래 72kg였는데 지금은 63kg예요. 석 달 만에 9kg가 빠진 거죠. 먹지를 못하거든요. 입맛도 없고 뭘 먹어도 목으로 안 넘어가요. 특히 국물 있는 음식은 절대 못 먹어요. 찌개, 국, 라면 다 안 돼요. 국물만 보면 그 검은 물이 생각나서 토할 것 같거든요. 그날 밤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숨소리만 들렸어요. 거칠고 축축한 숨소리요. 누구세요? 외로워.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 목소리, 그 여자 목소리였어요. 당신이에요? 전화는 끊어졌어요. 또 마이너스 하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멀리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불을 뒤집었었죠.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다음날 아침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여는데 문 앞에 뭔가 놓여있는 거예요. 작은 비닐봉지였어요. 안에 물이 담겨 있었어요. 투명한 비닐봉지에 가득 담긴 물이요. 그리고 그 물 속에 긴 머리카락 한 올이 둥둥 떠 있었어요. 저는 비명도 못 지르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누가 이런 걸 놓고 간 거죠? 옆집일까요? 아니면 그 여자가 직접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어요. 저 혹시 CCTV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누가 제 집 앞에 이상한 걸 놓고 갔어요. 네,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10분쯤 지나서 관리실 아저씨가 전화하셨어요. 손님, 이상한데요? CCTV에 아무도 안 찍혔어요. 어젯밤 12시 이후로 그쪽 복도에는 손님 말고 아무도 안 지나갔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혹시 손님이 직접 놓으신 거 아니에요? 술 드시고 까먹으신 거라든지.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 걸? 그럼 누가 CCTV 사각지대로 와서 놓고 간 거겠죠. 장난인 것 같은데 신경 쓰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무서웠어요. CCTV에도 안 찍히는 존재가 제 문 앞에 왔다는 거잖아요. 그날은 회사도 못 갔어요. 그냥 집에서 이불 속에만 있었죠. 핸드폰도 꺼버렸고요. 저녁쯤 배가 고파서 배달시켜 먹으려고 핸드폰을 켰어요. 그런데 문자가 50통이나 와 있는 거예요. 전부 같은 번호에서요. 첫 번째 문자, 외로워. 두 번째 문자, 같이 있어줘. 세 번째 문자, 혼자는 싫어. 마지막 문자, 이제 곧 만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욕실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콰당.
뭔가 넘어지는 소리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죠.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욕실 문이 천천히 열리는 거예요. 삐걱삐걱. 아무도 없는데 문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기어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축축축축 바닥을 기어오는 소리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신발도 안 신고 핸드폰도 안 챙기고 그냥 밖으로 나왔죠. 계단을 뛰어내려가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발소리는 안 들렸지만 분명히 누가 있었어요. 차갑고 축축한 기운이 제 등 뒤에서 느껴졌거든요. 1층까지 뛰어내려와서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전혀 춥지 않았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거든요. 어디로 가야 하지? 친구 집? 찜질방? 모텔?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그 빌라요. 처음 그 여자를 만났던 그 빌라요. 거기로 가야 해. 거기 가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몰라. 이상한 생각이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어요. 택시를 타고 노원구로 갔어요. 그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였어요. 건물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어요. 옥상에 물탱크도 보였고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보니 더 으스스해 보였어요. 왜 여기 온 거지, 나는? 그런데 발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건물 입구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현관문은 잠겨있지 않았어요. 삐걱하고 열렸죠. 복도는 깜깜했어요. 전등이 다 나가 있었거든요.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3층, 제가 살던 그 집까지요. 문 앞에 섰어요. 누가 새로 들어왔는지 문패가 바뀌어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를까 하다가 말았어요. 대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 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어요. 옥상은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쌩쌩 소리를 내면서요. 그리고 정면에 커다란 물탱크가 있었어요. 뚜껑은 닫혀 있었어요. 경찰이 조사한 후에 다시 닫아놓은 거겠죠. 저는 물탱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마치 누가 저를 끌어당기는 것처럼요. 물탱크 앞에 섰어요. 차갑고 녹슨 철판이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당신 여기 있었던 거죠? 바람만 쌩쌩 불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저한테 왜 온 거예요? 저한테 뭘 원하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누가 속삭이는 거예요. 외롭지 않게 해줘서 고마워.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텅 빈 옥상이었죠. 하지만 분명히 들었어요. 그 목소리를요. 그리고 이해했어요. 그 여자는 저를 괴롭히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외로웠던 거예요. 3년 동안 혼자였고 죽어서도 계속 혼자였던 거죠. 저는 물탱크에 손을 얹었어요. 차가운 철판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이제 그만 쉬세요. 저는 괜찮아요. 무섭지만 이해해요.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바람이 잠깐 멈췄어요. 고요했어요. 그리고 제 볼에 뭔가 스쳤어요. 마치 누가 손으로 제 뺨을 쓰다듬는 것 같았어요. 차갑고 축축했지만 부드러웠어요. 고마워. 그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바람도 물소리도 울음소리도 다 사라졌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옥상을 내려왔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집안은 조용했어요. 욕실도 부엌도 거실도 다 조용했죠. 샤워를 했어요. 오랜만에 눈을 감고 샴푸를 감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맛도 확인해 봤어요. 그냥 물맛이었어요. 이상한 냄새도 검은 그림자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불을 끄고 잤어요. 악몽도 안 꿨어요. 지금은 한 달이 지났어요.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새벽 3시에 물소리도 안 들리고 거울에 글씨도 안 나타나고 전화도 안 와요.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가끔 비 오는 날이면 생각나요. 그 여자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리고 이제는 알아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외로움이 무서운 거였어요. 혼자 남겨지는 게,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상한 일을 겪으면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어쩌면 누군가 당신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물 마실 때 생각해요. 이 물이 어디서 왔을까? 어떤 길을 거쳐서 내 컵까지 왔을까? 그리고 기도해요. 그 여자가 이제는 편히 쉬고 있기를, 더 이상 외롭지 않기를 말이에요.